유림아, 너 정말로 나를 떠날 거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처럼 내 마음도 산산조각 나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불타고 있었다. 유라를 만난 그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순간. 나는 유림이다. 3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을 하고 있다. 결혼한 지 10년, 6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직장인.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났고 자연스럽게 결혼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다. 그 빈 공간을 채운 건 유라였다. 유라는 내 회사 동료였다. 그녀는 32살,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 처음 만난 건 회사 워크숍에서였다. 제주도로 간 그 여행에서 우리는 우연히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밤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눈빛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유림 언니, 서울 생활은 어때요? 저는 항상 외로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지만 그 외로움이 내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K-드라마의 로맨스까지. 유라는 부산 출신으로 바다를 사랑했다. 바다가 주는 자유로움, 그게 제게는 꿈이에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항상 사회의 기대에 얽매여 살았다. 부모님의 압력으로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삶, 그게 정상이라고 믿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우리는 자주 연락했다. 카카오톡으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커피 한 잔 어때? 유라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내 하루가 밝아졌다. 남편과는 일상적인 대화뿐이었는데 유라와는 영혼이 통하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한국 사회의 여성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왜 여자는 항상 희생해야 해? 결혼하면 꿈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가? 유라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걸 깨달은 건 한겨울의 그날이었다.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우리는 함께 춤을 췄다.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스치자 전율이 왔다. 유림 언니, 당신 눈빛이 왜 그렇게 슬퍼?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달라 보였다. 사랑이었다. 금지된 사랑.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은 항상 유림아, 아이 하나 더 낳아라. 집안이 안정되게 라고 하셨다. 한국의 전통 가정 문화에서 여자는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유라에게 가 있었다. 그녀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남편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늦게 들어와?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그의 말에 나는 거짓말을 했다. 네, 프로젝트가 바빠. 유라와 나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홍대 거리에서 거리 공연을 보며 손을 잡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유라가 말했다.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유라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았고 항상 사랑을 갈망했다. 내가 찾던 건 이런 감정이었어. 유림 언니, 우리는 한국의 카페 문화처럼 작은 공간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딸아이가 전마, 왜 요즘 웃지 않아? 라고 물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었다. 유라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이 커졌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유라가 물었다. 아니,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LGBT에 대한 차별이 우리를 짓눌렀다. 한 번은 유라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안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따뜻함이 내 삶의 빛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남편의 전화가 왔다. 어디야? 아이가 아파. 나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딸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눈물이 흘렀다. 이 이중생활이 지속될 수 없었다. 고민이 깊어지면서 나는 유라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해야 할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림 언니,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한국의 봄처럼 아름다웠지만 겨울처럼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다. 회사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유림 팀장과 유라 디자이너, 좀 이상하지 않아?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LGBT 권리 운동이 나오지만 여전히 가족과 사회의 압력이 컸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용납 안 해.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유라는 자신의 가족과도 멀어져 있었다. 엄마는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화내시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여름 휴가에 우리는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 설악산을 오르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정상에 섰다. 여기서 보면 세상이 작아 보이네. 유라가 웃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고백했다. 사랑해. 유림이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여행 중 남편의 메시지가 왔다. 아이랑 같이 기다릴게. 빨리 와. 집에 돌아온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딸아이를 안아주며 엄마가 미안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편은 점점 의심을 키웠다. 유라라는 사람, 누구야? 왜 자꾸 그 이름이 나와? 나는 그냥 동료야 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거짓말은 쌓여갔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충돌이 터졌다. 회사에서 유라와 나는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키스를 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동료가 들어왔다. 미안. 그는 황급히 나갔다. 다음 날 소문이 퍼졌다. 상사는 나를 불렀다. 유림 씨,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조심해.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개인적인 일도 회사에 영향을 미쳤다. 유라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우리 공개할까? 아니면 헤어질까? 그녀의 눈빛이 절박했다. 나는 흔들렸다. 가족을 생각하면 헤어져야 했지만 마음은 유라를 놓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야? 남자. 아니. 여자야의 침묵이 흘렀다. 그는 울었다. 어떻게? 우리 아이는? 그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남편은 화를 내지 않고 슬픔을 드러냈다. 유림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아이는 그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한국 가정에서 이혼은 큰 오점이었다. 특히 아이가 있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기절할 듯했다. 너 미쳤어.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나가. 라고 소리쳤다. 유라와 나는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유라의 어머니는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유라가 물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전통 축제를 즐겼다. 추석에 한복을 입고 가족 없이 둘이서 송편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의 가족이야. 유라가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회사에서 나는 승진 기회를 잃었다. 이미지가 안 좋아. 상사의 말.
반전이 왔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게. 그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법정에서 한국의 보수적인 법 체계가 우리를 괴롭혔다. 동성애는 가족 파괴의 원인. 이 변호사의 말 이유라는 나를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법정 싸움 중 딸아이가 나를 찾았다. 엄마, 왜 안 와? 전화로 들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유라에게 말했다.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이해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시험했다. 유라가 병에 걸렸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암 진단이었다. 초기라서 다행이야. 의사의 말이. 나는 그녀를 간호했다. 병원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유라의 말. 유라의 병은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화학 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유림 언니, 미안해. 내 삶을 망치고 있어. 그녀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내가 내 삶의 비디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말을 속삭였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치료비가 쌓여갔고 나는 야근을 했다. 남편은 아이 양육권을 주장하며 나의 비정상적인 생활을 증거로 들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동료가 유림 씨는 유라 씨와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라고 말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왜 사랑이 죄가 되는가? 유라는 회복 중이었다. 퇴원하면 제주도로 가자. 바다 보며 새 출발. 그녀의 꿈.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놨다. 유림이 레즈비언이야. 친구의 말에 부모님은 나를 부정했다.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그 충격으로 나는 무너졌다. 유라에게 달려가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사랑은 힘들지만 같이 있어. 우리의 감정은 깊어졌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지만 여전히 숨겨진 삶이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딸아이와의 만남이 있었다. 공원에서 아이가 달려왔다. 엄마, 나는 안아주었다. 유라 이모는 누구야? 아이의 질문에 유라는 웃었다. 엄마의 소중한 친구야. 그 순간 아이는 이모 예뻐라고 말했다. 순수한 말에 우리는 눈물 흘렸다. 하지만 남편의 새 여자가 나타났다. 이혼 빨리 해. 나랑 결혼할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는 이미 다른 삶을 시작했다. 아이를 이용하지 마. 나는 소리쳤다. 법정에서 그는 유림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라고 주장했다. 유라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제발. 유림, 나 없이도 강해져. 그녀의 말. 나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좋지만 감정적 고통은 컸다. 부모님이 병문안을 왔다. 유라 씨, 미안해. 어머니의 말 처음으로 인정하는 듯 했다. 회복 후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공개적으로 살자.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렸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응원했지만 기성세대는 추잡해라고 했다. 반전,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해. 그의 말.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미안해, 유림. 우리는 화해했다. 아이는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 유라와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 카페, 사랑의 공간이야. 유라가 웃었다. 손님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부모님과의 화해는 느렸다. 시간이 필요해. 아버지의 말. 우리는 인내했다. 카페 생활은
우리의 로맨스를 꽃피웠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이런 커플 보기 힘들어요. 한 손님이 말했다.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뒤에서는 눈물이 있었다. 유라의 건강이 불안정했다. 약 먹는 게 지쳐 그녀의 고백. 아이와의 생활도 적응 중이었다. 엄마, 유라 이모랑 결혼할 거야. 아이의 질문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답했다. 한국 교육에서 LGBT를 가르치지 않지만 나는 아이에게 솔직했다. 사랑은 다양해. 충돌이 다시 왔다. 카페에 반대 시위가 있었다. 동성애는 죄악, 보수단체의 피켓. 우리는 문을 닫고 울었다. 왜 우리를 미워해? 유라가 물었다. 뉴스에 나왔다. 레즈비언 커플의 카페, 사회 논란. 지지자들이 모였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러비즈러브가 퍼졌다. 젊은이들이 카페를 방문했다. 힘내세요. 그 응원이 우리를 버티게 했다. 유라의 병이 재발했다. 입원은 심각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유림, 나 떠나도 행복해져라고 말했다. 나는 안 돼, 소리쳤다. 수술날, 나는 기도했다. 한국의 사찰에서 불공을 드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은 성공했다. 회복 중,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이 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유라의 말, 부모님이 왔다. 유라 씨, 건강 챙겨. 어머니의 말에 유라는 울었다. 가족의 인정. 남편과는 공동 양육을 시작했다. 아이를 위해 협력하자. 그의 제안. 우리는 현대적인 가족 형태를 만들었다. 카페는 성공했다. LGBT 모임 장소가 되었다. 우리는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참가자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배신이 왔다. 유라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유라야, 나 돌아왔어. 그녀는 남자였다. 유라는 동요했다. 과거야.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왜 이제 와? 그 여파로 우리는 싸웠다. 너 아직 그 사람 좋아해. 내 말에 유라는 아니야. 소리쳤다. 하지만 신뢰가 흔들렸다. 화해의 날,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미안해, 유림. 유라의 사과.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다. 신뢰 회복은 시간 걸렸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커플 테라피. 한국에서 드물지만 유용해의 상담사의 말, 우리는 감정을 털어놨다. 유라, 내가 없으면 안 돼의 고백. 아이의 학교 생활이 문제되었다. 엄마가 2명이야. 친구들의 질문. 아이는 유라 이모가 엄마 친구야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아이를 보호했다. 카페에서 이벤트, LGBT 문화축제 한국 전통과 결합, 한복 패션쇼. 참가자들이 즐겼다. 미디어에서 보도되었다. 긍정적인 변화. 유라의 건강이 안정되었다. 완치야, 의사의 말, 우리는 축하했다. 제주도 여행. 바다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안 돼. 언젠가 변할 거야. 유라의 희망. 부모님과의 화해. 추석에 함께 모였다. 유라 씨,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 눈물의 저녁. 반전, 남편의 재혼. 축하해. 내 말,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 확장. 지점 내자. 유라의 아이디어. 하지만 고조, 유라의 과거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유라, 나랑 다시 시작해. 그녀는 거절했다. 유림이 내 사랑이야.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아이는 성장했다. 엄마, 유라 이모 사랑해. 아이의 말, 우리는 가족이었다. 카페는 LGBT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다. 책 출간,
우리 사랑 이야기 베스트셀러. 사회 변화, 동성 결혼 법안 논의. 우리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결말, 남센 공원에서 우리는 약속의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류라의 말.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다. 사랑은 승리했다. 인생은 바뀌었지만 더 나아졌다.